졌어. 알았어. 병원에 연락해서 처치할게. 됐지? 이미 늦었다. 장준혁을 만나기 위해 최도영은 제주도로 향하지만 환자는 결국 사망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과에서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장준혁 선생님, 해도 너무하는군요. 내가 누구한테 진심을 듣고 싶은지 모르세요? 이 모습을 본 최도영은 해외 연수를 포기하고 증언대에 오르고 그럼 수술하기 전에 폐암 전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폐결핵을 앓았던 병력이 있던 분이라 엑스레이 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고 폐생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피고는 폐생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암 전이를 모른 채 수술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이 무색하게도 제 실수입니다. 처음으로 포스트 조수를 한 뒤라 들뜬 마음에 차트 기입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염동일의 거짓 증언으로 1심은 장준혁 과장의 승소. 장준혁 외과 과장님. 조명준이라고 합니다. 의학 드라마이자 법정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대작은 대작이죠. 난 협상이나 합의가 아닌 완전 무결한 승소를 원합니다. 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바뀌니? 병원 앞에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서울은 어쩐지 몰라도 여기는 차던데 괜찮니? 괜찮아 난. 다 괜찮아. 성공을 좇으며 악을 쓰는 그가 유일하게 여린 속을 내보이는 곳. 몸 챙겨가면서 일해. 엄마. 들어가자. 권순일 환자 문제 때문에요. 그 재판 그 끝난 시각 거 아니에요? 원고 측은 또 다른 증인을 찾아 나섭니다. 그랬구나. 사실 저도 재판 결과 듣고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폐생검 하라고 하신 환자는 검사 결과 폐전이가 있습니다. 그래? 동반 절차하면 되겠네. 그들 누구도 사고 전과 같을 순 없습니다. 크지도 않고 명인들만큼 연구 장비도 갖추지도 않았어. 정의를 택한 대가로 병원을 그만둔 최도영.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기는 충분할 거야. 근데 우리 과는 왜 커플이 안 나오냐? 다른 과들은 눈도 잘 맞던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미라 간호사. 그렇다. 별거 아닙니다. 애기용품이에요. 아니요. 저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남편을 찾아간 장준혁의 변호사.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당장 돌려주고 올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안 돼. 괜찮아, 내가 돌려줄 거야. 자기 괜히 신경 그리고 쓰다가- 증언할 거야, 꼭. 그 시각 수술 중인 장준혁은 몸에 이상을 느끼고 유미라 간호사가 증언대에 오르며 장준혁은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동일아, 너 특실 환자 병실 처치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하고 저기 VIP 환자니까 술방 내놓지 네가 좀 해줘. 과장님 술집 바로 들어올 거니까. 처치가요. 야, 명인대학병원 외과에 계속 남고 싶지 않아? 거기다 염동일 선생까지 위증을 바로잡습니다. 염동일 증인의 말에 의하면 피고는 수술 전에 폐전을 알지 못했고 염동일 증인과 최도영 증인의 폐생검 권유를 거부했으며 수술 후 환자 처치를 소홀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합니다.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전 과장님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손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레지던트 선생님이 만약을 위해서 폐생검을 제안했지만
진료를 참관했던 의대생의 리포트로 패소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라며 가슴 사진의 음영은 폐결핵의 옛 병수라고 하셨다. 검사 좀 해줘. 일단 CT로 확인된 건 담관암입니다. 상고를 준비하며 건강검진을 받은 장준혁. 내시경이 또 나오죠. 저희 모두 다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차트든 검사 결과든 다 바꿔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심해져가는 통증. 여보세요. 엄마. 그래. 어디니? 집이야? 네. 근데 목소리는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어? 안 좋을 게 뭐 있어. 아무 일 없어요. 엄마. 왜? 나 조만간 시간 내서 갈게요. 되는 대로 해. 엄만 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정 과장 미운 부분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른 채 둘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최도영은 친구의 수술을 전 외과 과장 이주환에게 부탁합니다. 내 제자이기도 하지. 집도의로선 악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간문부 단관암에 준하는 수술을 하고 싶은데 저도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장 교수하고 의견 일치한 게 참 오랜만이구만. 지금 이 상태로 2시간 회진은 못할 것 같다. 진통제 좀 놔줘라. 결국 명인대 동료들은 장준혁에게 정확한 상태를 숨긴 채 수술을 결정하고 그는 진통제를 맞아가며 수술 직전까지 자신의 본분을 다합니다. 환자가 되어 수술대에 오른 서전. 뭐 대단한 구경거리라고 일도 안 하고 제일 먼저 왔어? 기왕 온 거 중간에 나가지 말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봐. 하지만 암세포는 이미 복막 전체로 전이된 상태. 그만 닫지. 우리 애들이 수술 잘 됐다고 하고 조지까지 가져와 보여줘도 괜히 불안했는데 이 과장님이 몇 마디 해주시는데 그 불안했던 마음이 싹 없어져서 내 환자들은 다 날 믿었을까? 환자의 불안감도 이해하게 됩니다. 초음파 해주든가 아니면 얘기해. 다. 담관은 그것도 복막 파종이 있어서 수술조차 못하고 닫았어. 무슨 소리야. 나도 검수했지만 유도상 선종만 있었고 개복을 위해서 만든 거지. 조직되는 것도 봤잖아. 스테이트든 조직이든 차트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 좀 나도 알아. 말해. 내가 어떤 병인지. 결국 자신의 상황을 모두 알게 된 장준혁은 참관실에 앉아 자신이 가장 빛났던 그 시간들을 되짚어 봅니다. 거기 보세요.
몸이 아픈데도 신경은 계속 쓰는 모양이야. 뭐 지는 걸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어야지. 여태 어떤 거에도 접은 일도 없고. 어떤 일에도 져본 적이 없는 그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끝을 준비합니다. 신문에 뭐 재밌는 기사 났습니까? 요즘부터는 식물을 못 보네요. 하지만 병세는 급속히 나빠져 간성 혼수가 오고 이놈은 아니 동일인 병원에 없는. 수술방 들어갔습니다. 박건아가 집도하는구나. 박건아는 여기 있습니다. 수술 스케줄 가져와. 시간을 몰라서 못 들어가잖아. 저기 가져오겠습니다. 간, 신장, 췌장. 정신 주세요. 내 수술은 완벽했어. 나 아니. 나 잘못하네. 나 아니. 나 아니. 자기야, 일어나. 결국 장준혁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실력에 대한 집념과 자부심을 내비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장준혁, 그의 책상에 남겨진 2개의 봉투. 그가 죽어가며 써내려간 상고사유서와 스승이었던 오경환 교수에게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교수님, 우선 글로써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담관암 투병을 하면서 겪은 바 증상이 나타나고 한 달 내에 전 복강에 종양이 파급된 저의 경우는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임상 경험으로 이런 유사한 경우는 보았지만 그보다 저의 진행 속도는 상당히 빨랐고 증례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경우라 느꼈습니다. 이런 속도로 암이 진행된다면 한 달 이내에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의 시신 기증을 미리 청하는 바입니다. 이 일이 앞으로 담관암 치료에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제가 몸담았던 의학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약한 몸일지라도 의학 발전의 작은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디 잘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제자 장준혁. 어떻게 하면 과장님처럼 될 수 있느냐는 후배의 질문에 장준혁은 답합니다. 어떻게라는 생각을 버려 무조건이야. 쉬지 말고 끝까지 붙어. 외과의사 장준혁을 교만과 욕망이 먹힌 악마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가난으로 생긴 자격지심을 괴로워하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현실적인 인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맹목적으로 정의를 따르는 최도영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사란 어느 쪽인가요? 오늘의 드라마 리뷰 오드리.